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숙 민생경제팀장입니다. 김성원 미래산업팀장님입니다. 이미경 에너지팀장님이십니다. 신정하 일자리 창출팀장님이시고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한 김희길 기업유치팀장님이십니다. 이제 끝으로 그 서규자 청년정책팀장님이십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원 대상은 전 국민 6월 18일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47,215명으로 행안부 DB가 자료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20만 원에서 45만 원인데 우리 부안군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5만 원이 추가되어서 우리 일반은 90% 정도 해당되는 인구 수의 20만 원과 차상위 한부모 가족 2.4% 정도 해당되는 35만 원과 기초수급자 7.6%에 해당되는 분들은 45만 원씩이 이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소요 재원은 소비 쿠폰 및 부대 비용에서 국비가 90%이고 지방비가 10%에서 지금 도에서 공문이 온 것은 지방비가 도비와 군비가 매칭 5대5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 부안군은 105억으로서 국비가 95억이고 도비가 5억, 군비 5억에서 이번 추경의 수정 예산안에 지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추경전 사용 승인을 이제 승인해 주셔가지고 구두로라도 승인을 해 주시고 이렇게 좀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32억 이번에 오늘 그 선불카드 비용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불카드는 보통 우리 부안군의 47,215명에 대해서 한 30% 정도만 지금 준비를 해서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배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지급 수단은 신용 체크카드와 부안사랑 상품권 카드형과 그다음에 무기명 부안사랑 상품권 선불카드가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25년 11월 30일이고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는 잔액은 환수가 됩니다. 신청 지급 주체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서 이전 출생자가 개인별로 신청 지급이 원칙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데 그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분 확인을 거쳐서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지급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은 7월 21일 아침 9시부터 25년 9월 12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시행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요일별로 적용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할 계획입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입니다. 자, 신청 지급 방법으로는 온라인의 경우에는 신용 체크카드, 카드형 부안사랑 상품권이 신청을 할 때 신청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 뒤에 다음날 충전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신용 체크카드는 이제 카드사에 가셔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카드형 부안사랑 상품권은 우리 고향사랑 그 페이 앱에 그 별도로 지금 사전 공지를 해놨거든요. 지금 이미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신용 체크 선불카드와 카드형 부안사랑 상품권이 있는데 신용 체크 카드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의 영업점에 가셔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다음 날 충전을 해서 충전이 되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불카드형과 카드형 부안사랑 상품권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그 충전되어 있는 선불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배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하실 때는 신분증을 지참을 하시고 읍면사무소에 방문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유임장, 그 다음에 본인 대리인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을 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세대가 같이 돼 있을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청을 하실 때 유임장을 써가지고 가시더라도 이제 그 유임을 하신 분들의 신분증은 필요가 없지, 한 세대면 가능한데, 이제 부모 자녀 간에 이제 세대를 분리를 했을 경우에 이제 자녀가 부모님 것을 이제 대리로 신청을 하실 때는 유임장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신분증도 지참을 하셔야 되는 그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 범위는 지역 제한은 부안군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사용처는 부안사랑 상품권 등록 가맹점으로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로, 업종 제한은 그 뭐 온라인 상거래나 대형 전자 판매점, 유흥업소 등이 사용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시는 절차는 충전 지급이 되면은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11월 30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타 이제 사항은 신청 후에 사용 가능은 말씀드렸듯이 신용 체크카드나 카드형 부안사랑 상품권은 신청일 다음날 충전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선불카드는 읍면에서 당일날 바로 충전한 것을 배부를 해드리기 때문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그 군정 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이 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그럼 최고 55만 원까지는 어느 한도에 대상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거는 이제 의원님 말씀은 2차 지급하는 것까지 해서 네, 그 55만 원이고요. 9월에 다시 확정을 해서 아직 구체적인 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 대해서 10만 원을 일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10%가 건강보험료 기준인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차후에 이제 지침을 해서 내려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 건강보험료는 작년 기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도 100% 신청주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입니다. 예, 이광세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민생 회복 그 소비 쿠폰 관심이 많아요, 국민이. 근데 그 신청을 한 뒤에 지금 지급을 하잖아요. 읍사무소 같은데 가면, 예를 들어서 읍면사무소 가면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계시던 코로나 때나 그 경로당 같은데 모여서 한꺼번에 수령했던 그런 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지, 읍사무소까지 번거롭게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때와 지금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그 행안부 지침에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여서 그 신청을 받은 뒤에 이제 그 행안부에서 내려온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면 드리는 거고, 이제 없으면 이의 신청을 거쳐서 이제 9월 12일까지 이의 신청은 계속해서 신청도 받고 이의 신청은 또 받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전화를 하시면 이렇게 현장 나가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게 행정에서 하겠다는 이렇게 기준 절차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앞서가는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경로당 같은 데도 이렇게 좀 예전에 가서 지급했던 것처럼 이장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지출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세월 행정 시스템에서 그 조회가 가능하고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해 놔서 그 컴퓨터가 있어야만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트북 이제 우리가 세월의 아이디로 우리가 권한 부여 받아서 별도로 권한 부여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제 또 읍면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모든 시군이 마찬가지여서 그것은 좀 공유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직 뭐 9월 12일까지이기 때문에 신청하기 위해서 면사무소까지, 읍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까운 거리니까 갈 수가 있지만 면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그 편리성을 위해서 한번 행정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준 의원님. 과장님 그때 코로나 때 민생 안정 지원금은 일괄 그냥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신청했던 부안 국민이면 누구나가. 네, 주소만 그죠? 있으면. 그 당시에는 그냥 일괄 그냥 지급해 주는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신청에 의해서 그 우리 서울 시스템에 행안부에 등록돼 있는 확인이 돼야만이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없으시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이강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건 그 지금 신청주의라고 해서 그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해야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그 한 7, 8% 신청주의가 아니더라도 한 7, 8% 정도는 못 가져가는 분들도 계시죠. 한 5% 내외는 이제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은 이게 고려하고 신청주의면 있습니다. 10% 이상이 지급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노인분들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세요.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데 오고 그 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대군민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그 과에서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그 경로당이나 마을위관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한 번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라도 그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 신청 어떻게 하지도 못하세요. 대해서 그렇게 서비스에서 우리 모든 부안 국민들이 다 이 100%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가족이 다. 네, 그래서 이제 의장님, 의원님들 말씀하시니까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지참이 돼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건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군정 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5쪽 2025년도 단위 업무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4건, 핵심 8건, 공약 10건, 일반 사업 10건 해서 총 32건 중 신규 핵심 공약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줄포 상설지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화된 줄포 상설시장 외벽 보수 공사를 올해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부안 마실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상반기 지역 소재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코레일 관광개발 상품 운영, 상권 내 청년 창업 발굴, 상인 성장 아카데미 상인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여 공간 유지 보수와 리모델링 지원, 투어 관광 상품 운영, 체질 개선 업스케일 컨설팅, 세미 축제 개최 등 지속 가능한 상권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부안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부안사랑 상품권 100억 원 확대 발행 시행으로 2025년 발행 규모는 총 430억 원이고 6월 30일 기준 가맹점은 3,022개소를 모집하였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부안사랑 상품권 운영 방식 전환 및 구매 한도 향상 홍보를 연중 추진하여 민생 경제 회복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최대 100만 원 지원입니다. 당초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현금 지원하였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0만 원 초과분은 카드형 부안사랑 상품권 충전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6월 30일 기준 1,166건을 접수하였으며 추후 대상자 선정 및 지급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수전에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입니다. 하서면 신재생에너지 단지 내 구축 중인 수소 생산기지는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에 기반 수소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설비 시공을 완료 후 시험 운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하반기 중에 수소 품질 검사를 거친 뒤 상업 운전을 실시하여 관내 수소 충전소 및 연구 시설에 수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4쪽 부안형 수소산업 플랫폼 확장입니다. 올 하반기에 예정진 수소 생산기지 준공과 수소 출하와 수소도시 착공을 바탕으로 수소 관련 사업을 확장하여 에너지 자립도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섬 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9억 6,100만 원으로 유도면 식도마을에 LPG 소형 저장 탱크와 가스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군비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유도 지역의 주민이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자연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도비 보조금 등 2월 사업비를 포함하여 올해 사업비 18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공원 조성 공사 추진 중이며 한전주와 통신주 철거와 국유지 매입을 통해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6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453개소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태양광 172개소, 태양열 9개소를 시공하였고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21억 8,400만 원으로 부안읍 아제, 부안여고 주변, 행안면 송정, 삼산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가능 지역 중 추가 수요 조사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풍력 소재 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난 24년 12월 풍력 핵심 소재 부품센터 시험동을 건축하였고 풍력 핵심 소재 부품 시험 장비와 설비 48종을 완비하여 시험동 장비를 활용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한국재료연구원과 협력하여 해상풍력 소부장 기업이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지속가능한 부안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비 17억 5,400만 원으로 7개의 부안군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1,300여 명의 군민에게 일자리 재정 지원과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고용 확대입니다. 사업비 9억 9,80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취업자 및 청년 채용 기업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청년 고용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9쪽 부안 제3농공단지 다각적 기업 유치입니다. 현재 입주 코드 추가를 위한 농공단지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중에 있고 상반기에 한 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분양률 향상을 위한 신규 인센티브 발굴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대상 확대 및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양률 50% 달성을 위하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부안 청년 임대주택 조성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임대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신축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높은 건축비용과 장기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기존 주택 매입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택 매입 공고와 대상주택 선정 등 순기에 맞춰 추진하여 2026년까지 임대주택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3쪽 부안군 글로컬 청년 워킹 홀리데이입니다. 국내의 청년을 대상으로 7박 8일간 부안 기업 일자리 체험과 관광 활동을 연계한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상을 제작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기수별로 20명씩 총 4회 운영하여 80여 명의 국내외 청년이 참여했고 팀 프로젝트 기반 아이디어 제안과 청년 중심 콘텐츠 확산을 통해 부안을 홍보하였습니다. 부안의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국내의 청년이 찾고 머무르는 글로컬 탐방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34쪽
청년 행복업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 정책 시행 계획 수립 등 총 1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3팀, 커뮤니티 2팀을 비롯하여 청년 수당 45명, 활력 수당 36명, 두배 적금 49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청년을 지원 중입니다.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청년정책 참여 확대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청년포럼을 통해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6월 청년포럼에서는 5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되어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한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6쪽 청년정책관제 시행입니다. 청년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괄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청년정책 책임과 지정 이후 올해에도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국무조정실 지역특화 청년사업 등 총 3건에 대하여 2억 1,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친화 헌정대상, 청년친화 도시 지정을 위한 공모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37쪽 청년문화활동 활성화입니다. 청년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행복업 클래스 소셜 다이닝, 청년 축제, 문화가 있는 날 등이 있습니다. 청년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문화, 예술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8쪽 주거 취약 청년 주거 비용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19세에서 45세까지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10만 원, 최대 4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거비 지원 대상자 65명을 선정해 상반기 주거비 3,700만 원을 지급 완료했고 전액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다음 39쪽 군정 질문 추진 사항입니다. 24년도 1건, 25년도 3건, 총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화도 내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 추진 의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3년도부터 2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과 융복합 지원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였고 올해에도 453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화도 인근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했던 농식품부 주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이 24년 일몰되었고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망에 따라 신규 공모 사업이 예상되므로 관련 공모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임대주택 공급 방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단위 업무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군비로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42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압 송전선로 건설 관련 국민 갈등 해결 방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우려가 자칫 불필요한 오해와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깊이 공감하는 바이며 현재 한전 전북건설지사에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주민주도형 입지선정위를 운영하고 있고 국민들의 다양한 우려와 요구사항이 법적인 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우리군 입지선정위원을 보강하고 취적 경과되어 읍면별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조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 복구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시장의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부안 줄포시장에 수방, 전기, 화재 감지 등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해빙기 등 시기별 민관협동 안전점검을 매년 추진하고 있고 부안 상서시장 내 우용소방대 시장 지역대 운영으로 야간 시장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도 즉각 대응하여 안전한 시장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법에서 제외된 관내 시장의 골목형 상점과 지정 가능성 검토를 통해 시기별,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중 총 7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김영대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동공단지 분양률 재고 대책 마련입니다. 앞서 단위 업무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분양률 50% 달성을 위해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24년부터 부안사랑 상품권 월별 균등 발행을 시행하고 있고 부안사랑 상품권 발행액 조기 소진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한 부안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및 충전 시간대 조정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부안사랑 상품권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안사랑 상품권 임시 가맹점 사용 규정 신설과 운영 방식 및 월 구매 한도 조정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에너지 파크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앞서 단위 업무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으로 연내 공원이 조성이 되어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에너지 파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김현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폐수처리 증설 재검토입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해당 기업의 전문 환경업체의 컨설팅 용역 보고서를 요청하였고 그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악취 저감 및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증설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설 투자 계획의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증설 추진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49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일장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타 시군 5일장 답사와 부안 마실 상권 내 상인을 대상으로 타 지역 우수시장 견학 등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5일장 구역 설정 및 협의를 통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0조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온라인 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부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위원회 구성 및 신청 공고를 통해 전북도 내 최초 제1호 진성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였고 제2호 격포 어촌의 골목형 상점가도 신규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243개소에서 330개로 확대하였고 골목형 상점가 신규 추가 지정 및 밀집 기준 완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상권 활력에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김두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에너지 파크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연계 강화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자연에너지 파크 당초 목적대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 전지를 설치하여 수소하우스 전기와 조격장 온수를 공급하고 공원 부지 내 기존 전신주를 철거하고 태양광 가로등 37주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신에너지 자립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기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을 시전하고 수고하셨습니다. 1쪽에 보시면 줄포시장 상가가 전부 100% 입점되었습니까? 줄포 상설시장이 지금 입주는 다 돼 있는데요. 이제 운영을 안 되는 곳이 좀 두세 군데 있어서 거기가 전부 몇 칸이요? 줄포시장이? 33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오지 못할 장사도 있습니까? 아무나 들어옵니까? 그 제조업은 들어오지 않고 도소매업, 농협업, 제조업은 안 되고 네, 또 네, 그렇습니다. 제조업만? 네, 그렇습니다. 제조업만 빼고? 네, 그렇다고 봅니다. 시장에 제조업만 빼고 다 들어올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쪽에 보면 유도 식도마을 LP가스 소형 저장 탱크가
몇 킬로짜리를 설치하는 거예요? 저장 탱크가? (2.45톤짜리)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가스 보일러를 식도 주민들이 원하면 집집마다 다 설치해 줍니까? 지금 주민들이 원해서 이제 아니 원하면 가스 보일러도 다 설치해 줘요? 네 그렇습니다. 보일러까지 교체하는 비용까지 가스 포함되어 보일러까지? 있습니다. 네, 아,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구만. 가스 보일러 너무 깨끗하고 좋죠. 네. 그 예, 이제 이상입니다. 예, 이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수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고 제3 농공단지 관련해서 지금 분양이 뭐 지금도 이렇게 전혀 안 돼요. 가격을 좀 낮추면 좀 어떨까요? 가격을? 가격은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양가 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자, 위치도 그렇고 물류도 그렇고 뭐 인적 자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분양률은 한 몇 프로나 됐어요? 현재 분양률은 현재 20%입니다. 20%요? 네. 20%. 지금 이게 몇 년도에 완공이 됐죠? 21년도에 완공, 21년도에 사용 승인 났습니다. 21년도에. 올해 50% 달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설명도 드렸고 그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이제 부안군 외에 있는 업체도 오게 되면 지원금을 좀 늘려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학적으로 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저희는 현재까지 20%뿐이 안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50% 달성을 뭐 하신다고 했지만 앞으로 불과 몇 달 남지도 않는데 어찌 50% 달성하겠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농공단지가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준 의원님. 과장님 그 우리 그 제2 폐수처리장 지난번에 그 민간 대행업체 선정이 됐잖아요. 네. 그 여기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11명입니다. 11명 중에서 부안분이 몇 분이 있어요? 부안분이 한 4명 정도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주소를 부안에다가 놓고 이렇게 거기 또 그 숙직실도 있고 해서 그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11명이요? 네. 11명이 4명이 부안분이다. 이 4명이 그냥 단순직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숙련자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11명입니다. 근데 거의 그 기존의 9분 중에 7분은 다 고용 승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안에 계시는 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명 고용 승계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에 그 자격증 소지자 그 제한은 받잖아요. 네.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건 몇 명이에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별도로 그 내용 보고 드릴까? 한번 과장님 해서 네,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해가지고 지금 올해 안으로 1톤을 생산한다고 하죠. 언제쯤이나 그 실행 가능한가요? 8월 25일 날 준공 날짜는 지금 잡았고요. 이제 도지사님 날짜에 맞춰서 이게 그때까지는 다 그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8월 달에 준공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하반기에 시험 운행하고 수소 품질 검사도 하고 하면은 연말 안에는 그 상업용 그 1일 1톤이 생산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항 군 내에 수소 주유소에서 몇 톤 정도 하루에 아니면 뭐 하루에 몇 톤 정도 지금 소비가 되나요? 수소가 곰소 충전소하고 이제 네. 해관의 부안 충전소가 이제 하루에 한 600kg 정도, 1톤 중에 한 60% 정도가 지금 매일 사용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있어요? 예, 거기 이제 우리가 또 연구기관인 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그 신재생 파크에 입점돼 있어서 거기서도 또 연구용으로도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하루에 1톤이 다 소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1톤을 하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늘어날 거 아니에요? 톤 수가? 그렇죠? 이제 안 늘어나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를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이제 보니까 14페이지 보면 부안형 수소산업 플랫폼 확장 이건 이제 더 늘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늘린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수요처 그러니까 이제 소비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네.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뭐 계획적으로 가겠지만 그게 제대로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라는 그런 의문점이 좀 생겨요. 보면 금액이 뭐 좀 880억이나 이렇게 가고 있고 이게 체계적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 한 얼마 뭐 그런 계산은 좀 해보셨나요? 그 지금 이제 수전해가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이게 운영비 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 사업도 이제 확장을 하려면 이제 언제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가 그것까지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북도 주관을 해서 용역을 해서 이 세팅을 해가지고 할 계획이어서 아직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생산이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1톤 생산하는 것만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뜻인가요? 예, 앞으로 더 늘려서 우리 이제 신재생 에너지대에 이제 우리가 수소도시 조성 사업비 속에 이제 수소 관로도 설치를 하고 경로당에도 수소 연료전지 설치해서 수소를 공급을 한 그런 이제 수요처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수요처는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한 걸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그 아리백이나 친환경 에너지하고 같이 해서 함께 해서 수요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 그런 네, 의원님 측면은 말씀도 아니고요? 맞고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적인 것이고 이제 네. 의원님 말씀대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대 의원님. 마이크 키세요. 예, 8쪽에 있는 그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그 르네상스 사업은 우리 생활 인구가 찾아오는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죠.
근데 지금 보면 사업 예산 현황에서 보면은 집행률이 약 한 42%밖에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 기간을 보면은 2021년에서 2025년 금년에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 총 80억 중에 올해 25년도 사업은 5개년도 마지막 사업비로 12억 8,1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상반기 사업을 하고 또 이제 인건비 등 좀 남은 게 있고 해서 지금 집행률은 42%입니다. 그럼 집행률에 대해서는 지금 뭐 100%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당연합니다. 예, 가능해요.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인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점가들이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 상점가들은 컨설팅은 서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받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컨설팅을 이제 받으신 뒤에 이제 또 고도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이제 자부담이 10%가 또 이게 상권 활성화 사업 자체가 무료로 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꼭 10%의 자부담이 들어가서 자부담을 이제 꺼리는 상인들은 이제 그 고도화된 사업은 안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자부담 10%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그러니까 이제 10% 지금 자부담 10% 한다는 것은 간판점이나 이런 것이 해당도 되는데 이런 데에서도 이제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만족스럽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부분들이 지금 놓친 것이 이거예요. 공영 터미널에서 시장의 그 어시장 쪽으로 가는 그쪽 골목이 지금도 일방 통행으로 되어 있고 어떤 상가로에서 거기는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거기에 포함된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가 누락이 또 됐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 시장 경제도 살릴 수 있고 구 도심권을 어떻게 활력을 넣을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다가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은 그 청과시장 같은 청과를 했었던 거기에 지금 해가지고 지금 공간으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거는 없는가요? 거기는 지금 레드거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바닥에다가 그런 이제 예쁘게도 했고 왜냐하면 이제 매운탕 거리라는 의미로 해서 밑에 바닥에 이제 레드 이제 칼라로 해가지고 도색을 했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가 항상 10% 이상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상인들이 꺼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한 번 더 마실상권 추진단이랑 또 다시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컨설팅과 이거 업데이트되는 환경 개선 사업을 좀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현기 의원님.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수소 충전소 운영에 대해서 있어요. 우리 군에서 건물 다 지었죠? 충전소? 네, 군건이요. 군에서? 네.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도 왜 우리 군비로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 군에서 투자합니까?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어서 수소 충전소를 했고요. 수소차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요.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요. 둘 다입니다. 응? 관광객도 오셔서 충전하시고.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려. 이 막대한 돈 투자해가지고 우리 군 수입은 한 푼도 없고 뭐 가스 충전소 아니 수소. 가스공사한테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군에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수수료를 가스공사 받든지 뭐를 좀 받아야지. 군에서 투자하고 이러다가 군 망하면 돈 누가 줘?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그 고압 송전선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그 에너지 정책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돼 있죠? 유자관으로 해서 남해 동해 서해로 해서 그 에너지 정책을 유자관으로 해서
그 지산 주소도 할 거고 그 해상풍력 관련 이제 해상풍력이 있는 곳 에너지 3법이 또 통과가 돼서 뭐 해상풍력 공문 내려온 거 있어요? 뭐 공문 내려온 거는 없고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이제 국회에 가셔서 이제 국회 이제 제가 가서 포럼도 참석해보고 그다음에 언론도 좀 많이 보고 이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죠? 아니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 있으세요?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듣는 귀동냥으로 해가지고 그걸 안다고 해서 그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 정부에서 얘기를 하면 그걸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근거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해야 되는데 아까 그 지산지수 그 정책 그거 맞는 소리 그것은 알리백 산단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전라남도 해남이나 어디 뭐 저기 신안이나 이런 쪽에서는 벌써 그쪽 뭐 군수 뭐 도지사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정부에 가서 알리백 산단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한 번이라도 그 뭐 어필 한번 해봤어요? 교수님께서 며칠 전에 그 중앙에 방문하셔서 어디 그 누구한테 갔다 왔어요? 이춘석 의원님과 거기는 법사이고 진성준 의원님 찾아뵙고 알리백 산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건 언론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걸 국민들도 알아야 하잖아요. 군의회에서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군의회에서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게 모든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런 것을 또 홍보를 해야 되고 이 지산지수 정책이 우리에 딱 맞는 정책이에요. 우리 그 이도 앞바다에서 나오는 풍력 또 새만금에서 나오는 태양광 그 태양광을 쓰기 위해서는 알리백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그 뭐 대규모 회사들이 우리 부안 쪽으로 와라 새만금으로 와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송전 선로에 대한 해답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 저 연구 좀 하세요. 연구 좀 하시고 지금 그 영광의 그 건식 저장 시설 추진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영광 그 저 원전 1호기 한빛 원 1호기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건식 저장 시설은 고준위 폐기물 저장 시설 같은데 그걸 지금 인근에서는 고창에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위원회까지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부안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도 없고 전라북도나 고창군이나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대한 저 결의문이나 혹시 또 뭐 이런 저 특별히 맞는 것이 있는가 옆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부안군 의회에서는 지금 그 결의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결의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도 우리가 부안군이 피해 입는 것 또 부안군이 좀 더 얻어와야 될 것 이게 뭐가 뭔지를 그럼 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좀 일을 하세요. 그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농단지 공공폐수처리장 그 근무자 상세 내역서 그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지럴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